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측이 오늘 어느 한 방송사에서 정세균 측이 요즘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형수에 대한 욕, 녹취록까지를 공개를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려 한다. 이런 방송을 내보내자 정세균 측에서 그런 준비도 한 적이 없다. 그런 계획도 한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방송에서 즉각 사과를 하고 방송 하차를 해라. 이렇게 좀 정도 이상의 발칵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좀 정도 이상의 화를 낸다는 부분. 그래서 정세균이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나오게 하는 대목인데, 먼저 이재명의 형수욕에 대한 녹취록은 이미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이미 공개가 됐었고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할 것까지는 있느냐 하는 내용이고, 혹시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더 논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이 형수욕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미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닌데, 정세균 측에서 좀 헐리우드 액션을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 26일 어느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 소장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다. 지금 정세균이 이재명과 여러 가지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재명의 자질론이죠. 그러니까 과거 형수에게 욕한 그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발칵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저도 송은재 TV에서도 여러 번 장성철 소장을 초청을 해서 저도 같이 방송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아주 합리적인 정치 평론가죠. 또 국회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 장성철 소장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세균 측이 반발을 하면서 해당 방송에 대해서 사과 방송을 해라, 정정 방송을 해라,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또 장성철 소장에게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또 방송에서 하차하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질론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그동안 나왔던 얘기라 하더라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지사의 자질론은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수에 대한 욕, 그건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로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또 이재명 측에서는 여기에 허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허위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어디까지가 허위고, 이재명 측에서 어려웠던 가정사 얘기까지도 했는데 어디까지가 자신이 이게 한 것이고 허위인지도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요.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한 적이 있었죠. 무상연애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 연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또 그런 적이 없다 하는데, 이게 진실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것도 좀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 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분이죠. 그 이후에도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는데, 해경궁 김씨,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해경궁 김씨라는 이름으로 SNS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선 부분, 그 부분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걸 좀 밝혀야 하는 부분들이다. 이건 한 대선 후보의 유력한 자질에 관계되는 부분, 이 자질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검증을 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 정세균 측이 이렇게 발끈할 문제는 꼭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세균은 지금 이재명과 정책 부분에서 아주 각을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이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부동산, 그 다음에 재난 지원금, 각 분야에서 각을 세우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부분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자질 부분도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자질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이나 정세균이나 이낙연, 여권의 대선 주자에 대한 자질론은 야권 대선 주자들이 많이 제기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많이 잠잠한 편이죠.
유일하게 이렇게 공격에 나선 사람이,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뭐 최고의 저격수라고 꼽을만 하죠. 홍준표가 나서서 그래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격을 많이 했죠. 양아치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재명이 그러니까 김부선, 영화배우 김부선과 그 무상 연애를 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부인 해경군 김 씨를 통해서 또 자신이 직접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양아치 리더십이다. 이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는 것,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뭐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주자들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자질 검증에는 좀 적극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 또 해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그 이재명과 그러니까 소위 그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를 갖고 최근에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사고 범칙금을 매길 때 재산이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이 벌금을 좀 다르게 매기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재명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이 소득과 재산은 다른 개념인데 왜 하필 재산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공격을 하고 나서니까 이재명이 그런 뜻이 아니다, 뭐 재산 속에는 소득과 자기 자산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 윤희숙 의원이 또 되받아서 그럼 뭐 벌금제는 이렇게 재산으로 차등을 주면서 기본소득은 왜 차등을 두지 않느냐, 이거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윤희숙의 그 정책을 갖고 하는 논쟁은 좋습니다. 또 윤희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또 초선 의원 가운데서는 이렇게 정책적 논쟁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논쟁이 가져다 줄 대선 전국에서의 손익계산서, 정무적인 손익계산도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이런 정책적 논쟁을 굳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공정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정의 이미지, 기본소득 개념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공정 브랜드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이 공정 브랜드는 원래 윤석열의 브랜드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이것을 물타기를 하려고 지금 공정 브랜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정책 논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나온 거여서 사실 어느 쪽이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공정 브랜드 이미지를 좀 굳혀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차등 벌금제 또는 뭐 재산 비례 벌금제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뭐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그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형벌에 대해서 어떤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일해야 하는데 이게 뭐 죄형 법정주의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게 법리상으로 맞느냐, 이런 원론적인 그 논쟁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이미 이 관련된 법률이 여야 모두에서 국회에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선 전국에서 정치적 논쟁을 끌어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 송원재 TV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과 홍준표가 여야의 1위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이재명을 지금 거의 동시에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는 부분, 그저 행간에 좀 녹여 놓았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정책 논쟁은 진영별로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여당의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 또 여야의 정치 논쟁에서는 중요한 것은 인성, 자질론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세균은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사밖에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 자질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정세균은 이재명에 대해서 정책 논쟁은 하면서도 이재명의 자질에 대한 공격, 뭐 형수 욕에 대한 이런 공격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도 이재명에 대해서 자질 공격, 자질에 대한 인성에 대한 공격을 하죠. 그 다음 정책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잘한 일이고요. 홍준표도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할 때도 자질,
그러니까 뭐 검찰밖에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아직까지 지금 정치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토론을 하기는 조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도 검사밖에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동안 적폐청산에서 상당히 뭐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처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공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자질 공격보다는 정책적인 공격, 토론을 하는 것이 야당 내에서는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대 진영에는 자질론, 자질에 대한 공격, 같은 진영 안에서는 가능하면 정책적 토론을 해가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이 인성, 자질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라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재명은 계속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허위고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정확하게 한번 가리는 이런 논쟁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